예, 한밤중 길거리 이 한복판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이제 제보입니다. 영상이 좀 충격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일단 교수님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20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가을에 포항에서 한 음식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이 좀 멋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을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뭔가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귄 지 한 2달 후에 뭐 사소한 말다툼이 나서 좀 싸웠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20대 여자분이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리지 마라,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수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달에 21일에 거의 이제 자정쯤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남자랑은 도저히 같이 있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나 안 사랑했냐? 사랑한 적은 있었냐? 이러다가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뺨을 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남자가 때리고 아이고 이거 뭐.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예, 좀 설명을 좀 저 해주셔야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폭행을 가했는데 사실은 여자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한 방 맞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하는데 지금 CCTV 영상을 봐도 좀 나오지만 폭행을 가한 다음에 얼굴에 폭행을 가한 다음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도 보여요. 때린 다음에 질질 끌고 가고 예. 발길질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고 본인 입장에서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해서 내 얼굴에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죠. 저는 원본 사진을 봤는데, 예.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 머리카락 자꾸 막 바닥에 질질 끌었잖아요. 인근 모텔로 그렇게 질질 끌고 갔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 자, 피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맞고 바로 주저앉았을 때 그때 기절을 한 거였어요. 제가 바닥에 계속 누워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척척 치면서 모텔 그 입구까지 머리카락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1층에 탔는데 거기서 잠깐 기억이 없다가 그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부터 정신이 좀 번쩍 든 거예요. 또 무릎을 꿇은 채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냥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나 진짜 네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죽으라고 죽여도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죽겠구나. 야, 너 죽이고 교도소 갈 거다. 너 죽여도 되겠냐? 그래서 내가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계속 폭행을 당하면서 사실 머리카락 뒷목 잡혀서 끌려갔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거고 그렇게 모텔로 끌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에 내렸어도 복도에서 방 안으로도 머리카락을 잡고 저렇게 방 안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저기 계속 폭행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자기는 신발 벗고 무릎 꿇은 채로 잘못하지도 않은데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고 있고 몸에서는 피가 흐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남자친구라는 자는 침대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너 죽이고 교도소 가야 되는데 죽여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질문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 이제 진짜 꼼짝없이 당했구나 싶어서 대답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대답 안 하냐면서 거기 안에 테이블 같은 걸 뒤집어 엎더랍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이게 달랠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싶어서 나 신고 안 할 테니까 제주도로 가자. 비행기표 예매하겠다. 내가 끊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이자가 또 그 말을 듣고 좀 차분하게 안정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게 남자친구한테 근데 표를 예매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밖에 떨어뜨린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남자가 말이죠. 야, 너 휴대폰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했답니다. 모텔방을 나갔죠. 자, 피해 여성은 그 순간이 유일한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는 살아남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나가는 문 쪽을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옆방부터 바로 두들기면서 이제 그때 순간 너무 이 사람이 갑자기 계단으로 오면 어떡하지? 난 그러면 복도에서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때 최대한 빨리 문을 두들겼었는데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다가 이제 일단 살려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문 열자마자 제 얼굴 보고 바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 커플 분들이 바로 신고부터 해줬어요. 이 방까지 오면 어떡하지? 이 방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피해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저 남자놈이 잠깐 나간 사이에 방을 탈출하셨어요. 그래서 옆 호실에 계속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자, 유일하게 방문이 열렸습니다. 네,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가 나간 후에 맨발로 복도로 나와서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다른 방의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도에서 혹여나 남자친구랑 마주치면 복도에서 죽는 건가 이런 공포감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한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문을 두드렸더니 한 여성분이 나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인의 얼굴 상태를 보고 바로 안으로 들여오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다른 방으로 대피하고 나서도 이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하고요. 이 커플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달래줬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피해 여성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나와서 비상구도 열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해 여성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피해 여성은 드디어 살았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와서 바로 체포는 됐다는데 바로 전날 밤 저 남자놈이 저 피해 여성의 어머니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다고요. 야, 이게 또 문제입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58분입니다.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머니 제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경찰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요. 그러면서 다시 6분 뒤에 문자를 또 보냈는데 한 대 때렸습니다. 저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이 피해 여성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 경찰에 체포돼서 경찰차 타고 가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피해 여성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해서 기가 차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폭행 당시 얼굴 사진 좀 보여주세요. 교수님, 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누가 봐도 지금 심각한 폭행이잖아요. 눈이 조금 위쪽으로 맞았으면 정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폭행이고 그다음에 피가 뚝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피해 여성의 어머니께 전화해서 잘못한 게 없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정말 일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면 정말 사이코패스죠. 이 정도로 여성을 패놓고 그것도 이 여성의 어머니가 저 사진을 보거나 저 얼굴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실 텐데 거기 어머니한테 뭐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여성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남성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도 줬어요. 일단은 사업을 안 할 때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비도 줬고요. 또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여성이 사는데 자취방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증금을 이 여성의 어머니가 해줬는데 어느 날은 헤어져 줄 테니까 그 계약을 내 명의로 바꿔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방 계약을 이 남성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또 이 여성의 이름으로 휴대폰도 개설하고 통장도 개설했는데 지금은 그 통장은 사기 통장으로 보여서 아무렇게 뭐 지금 접근을 못하는 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돈 없다던 이 남친이라는 놈이 지금 변호사도 선임해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거짓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구속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요. 뭔가 처음부터 좀 낌새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이 피해자 여성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쁜 짓 한 적 없냐라고 사귈 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보니까 좀 일반적인 그런 편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분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또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못했는지 그냥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나고 보니까 경찰에서
무슨 전과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지만 전과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피해자분 지금 이자가 전치 6조로 특수상해 감금까지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또 아시겠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예. 구속이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게다가 이 지금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제주도 가자고 거짓말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때문에 교도소한 거 이런 것들 혹시 앙심을 품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정말 구사일정으로 살려고 했던 행동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제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탄원을 해서 일단 더 가능한 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출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신변보호 조치도 미리 좀 예. 챙겨놓으시기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시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뭐 경찰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무슨 전과인지 피해자한테 얘기도 안 해줍니다.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피해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랍니다. 예? 무슨 전과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놈 나쁜 놈이에요.